반갑습니다. 천인제한의원 박의회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2권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건 양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한의사가 왜 뜬금없이 양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냐 하실 거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게, 저도 이제 제가 한방신경정신과 전공한 원장이고, 저한테도 우울증 환자나 자살충동 환자, 그리고 발작 환자, 이런 분들이 치료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 중에 이제 정신과약 과다 복용이 원인인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왜냐? 이 얘기를 들으시면 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의료인이잖아요. 학교에서 하나도 안 배웠어요. 아무도 몰라요. 의사들도요, 이 책 안 보잖아요. 잘 몰라요.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약간은 의료인 내부 고발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내부 고발자들이 알려주니까 이 정보를 우리가 접하는 거지, 아니었으면 저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먼저 우울증의 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책은 제레미 그린, 존스 홉킨스 의대 교수님이세요. 그 교수님이 역사학을 또 전공하셔서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쓰신 책인데, 제약회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수치를 어떻게, 진단 기준을 어떻게 조절해서 마케팅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온 책이에요. 이것도 내부 고발 책이죠. 근데 또 그걸 여기 피터 괴체, 위험한 제약회사, 이 피터 괴체라는 이분도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쓰신 책에 조금 더 이제 우울증에 관련된 내용이 딱 나와 있어요. 이 피터 괴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논문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코크란 리뷰라고 의사들이 논문 쓸 때 꼭 들어가 보는, 뭔가 연구하거나 리서치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과제 발표할 때도 꼭 들어가 보는 코크란 리뷰라는 리뷰 논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수장이에요, 피터 괴체는.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의학자면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신데, 이분이 첫 직장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약회사. 제약회사. 그래서 이 제약회사의 마케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여기 이 제목 자체가 너무 재밌습니다. 소제목이 이래요. 우리가 모두 미쳤다는 것인가? 우울증의 진단 기준이 이렇습니다. 한번 진단해 보세요. 지난 2주 동안 뭔가를 하면서 흥미나 즐거움을 거의 느끼지 못한 날의 수가 절반이 넘고, 거기에 추가 증상 하나만 더 있으면 우울증이에요. 1. 잠들기 어렵다. 2. 식욕이 없거나 또는 과식한다. 3.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인다. 기분이 한 일주일 정도만 안 좋고 식욕이 없으면 또는 잠이 잘 안 오면 우울증이에요. 그럼 저도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의 진단 이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피터 괴체가 자기 친구들 성공한 의사 8명을 데리고 정신과에 갔어요. 그 8명은 어떻게 진단을 받았을까요? 모두 다 정신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작은 실험을 하나 해보았더니 나와 동료들 모두에게 진단명이 제시됐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은 8명은 모두 완전히 정상이고 성공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울증, ADHD, 조증 검사를 해봤는데 3가지 검사를 모두 통과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2명은 우울증, 4명은 ADHD, 그리고 우리 중 7명이 조증이었는데 한 사람은 치료가 시급했고 3명은 중등도 내지 중증, 나머지 3명은 경증이었다. 이렇다고 나오네요. 네. 그리고 자, 여기서는 또 이거는 이 의학에서 독약으로 해서는요, 12명의 대단한 의대 교수님들, 하버드 의대 교수, 위스콘대 교수, 존스 홉킨스, 카디프 의대 이런 분들이 쓰신 책이에요. 공저한 책이에요. 12명의 대단하신 분들이 쓴 책인데, 여기서 제가 봤던 건 진짜 우울증 약이 필요한 건 15%의 중증 우울증 환자고요. 85%는 모두 플라시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 뭐예요? 85%의 우울증 환자들은 안 먹어도 되는 약을 먹고 있다는 거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들의 마케팅에 해가 되는 논문이죠.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지 않겠죠. 이 책을 읽지 않은 이상 누가 알겠어요? 이 책을 보고서 사실 저도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아니, 이 프로작이 이렇게 위험한 약이었어? 를 몰랐어요. 네, 이거는 진짜 내부 고발자니까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해주는 거지, 이 정보에 얼마나 의료인들조차도 접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몰라요. 이런 거 교과서에서 본 적 없어요. 프로작이 불러온 자살, 이 얘기는 조금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쉽게 정신과 약을 선택하시고 너무 쉽게 약을 드세요. 근데 그게 약을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프로작의 임상실험을 위해 약을 복용한 환자 중 16명이 자살을 시도했고 그중 2명은 사망했다.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를 실험에서 배제했다면 이 비율은 프로작의 임상실험 중간에 자살 충동이 갑자기 생겼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멀쩡하던 환자들이 자살을 시도하게 된 거예요. 프로작이 유발한 자살 충동이에요. 정신과 약을 복용할 때 그 의약품 안전나라 들어가서 사용상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안 그런 약들도 있어요. 뭐 수면 유도제나 불면증 약 중에 이런 위험성 경고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자살 경고가 있는 거는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약인 거예요. 우울증 쉽게 진단받았다고 만약에 프로작을 장기 복약하거나 쉽게 복약을 선택하는 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임상실험 도중에 자살 충동을 느낀 거예요. 자살 위험이 배제된 환자들이. 그건 약이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고 문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런 자살 위험에 대한 경고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운전 조작 금지, 이런 것도 거의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음주 금지 또 보통 같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인지하고 약을 먹는 환자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불면증 약도 정신과 약이거든요. 그러면 그 불면증 약 중에서도 이 경고 문구에 운전 조작 금지가 있고요. 다이어트 약으로 양방약 중에 정신과 약이 처방되는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 상담받으셨던 어머님이 자기 딸이 다이어트 약 계속 먹는데 매주 사고를 낸대요. 그 약의 부작용이에요. 우울증에 대한 진짜 세계적인 석학들의 견해는, 첫 번째, 우울증 진단이 너무 엉터리다. 기준이 너무 낮아서 아무나 다 우울증 진단을 다 받는다. 우울증 약, 불면증 약, 정신과 약이 생각보다 위험한 약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꼭 읽어봐야 돼요. 그랬을 때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운전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진짜 지켜야 되고, 자살 위험이 있는 약들은 되도록이면 시작을 안 하셔야 돼요. 그 경고 문구가 있는 건 그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실리는 거지, 그게 안 실려도 사건, 사고가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너무 정신과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조금 오늘 무거운 주제였어요. 근데 이 내용이 건강을 지켜내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돼요. 이런 내용은 좀 알아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천인제한의원 박의 원장이었습니다.